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쓰는 국립산림치유원장 고도원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영화배우입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 바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김규리의 퐁당퐁당 라디오 방송으로 또 인기를 모으고 계신 분입니다. 김규리 씨를 모셨습니다. 잠깐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주리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무슨 소리는 뭐예요? 아니, 고생을 했다고 했는데 공감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까운데 가깝지 않고 먼 것 같고 약간 좀 면회하는 것 같은. 누가 뉴스예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어느 영화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좋은데 계속 이렇게 있을까요? 우리 김규리 씨가 그 산림복지진흥원의 네. 홍보대사를 맡은 지가 얼마나 됐죠? 글쎄 한 3년 된 것 같아요. 꽤 됐죠? 네, 꽤 됐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우선은 제가 산하고 인연이 되게 많아요. 산을 다니면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진심으로. 몸도 마음도 조금씩 움직여지는 게 느껴져서 네.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산을 꾸준하게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들이 좋은 경험들, 좋은 생각들 또 이런 건강함이 생겨서요. 산림복지진흥원 홍보대사 제의를 받았을 때 이거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함께 나누면 많은 분들이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복지진흥원에서 부르지 않아도 나는 홍보대사야.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늘 바쁘시고 그런데 이렇게 시간 내고 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홍보대사 하시면서? 어려운 점 단 하나도 없고요. 그래요? 네. 오히려 홍보대사를 앞세워서 산 근처에 우리나라 좋은 산 너무 많고 정말 좋은 숲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봐야 또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미리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라는 말을 앞세워서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국립공원, 좋은 숲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그 이제 고생을 할 때 산을 찾았다. 맨 처음 찾은 산이 어떤 산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찾았던 산이 청계산이에요. 그게 아주 어려운 산은 아니었죠. 많은 계단들이 있는데 청계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그 계단들을 경험을 하면서 내가 다리를 내 의지로 발을 뻗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경험하고선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럼요. 산 가는 게 그냥 걸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의지를 갖고 한 발을 디뎌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저기 고지가 보이는데 그 고지까지 가려면 제가 저를 설득을 계속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고지가 저기 앞이야. 가자. 근데 저는 계속 안 가려고 하는 나와 계속 싸우더라고요. 내가 나를 이겨낸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산을 한번 탈 때마다 느껴요. 네. 그 봉사활동 많이 하시죠? 예전에 뭐 아프리카도 네네. 다녀오시고 산불 났을 때 가서 또 이제 네. 구호활동도 하고 뭐 네네. 그런 모습을 좀 봤어요. 네. 그때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뭐 금액적으로 제가 많이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거 말고 내가 또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연락을 해봤는데 봉사 안 와도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도 이제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뭐라도 해드릴 수 있을 게 있을까 싶어서 무작정 달려가게 됐고 함께했죠. 이제 그런 것과 이제 겹쳐서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고 네.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좌절하고 소위 블루라고 말하는 코로나 블루. 네. 우울, 뭐 짜증, 뭐 절망감, 혐오감 이런 것들이 응축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제가 라디오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오늘 하루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제 어떤 하루로 마무리했는지, 이게 그 정보들이 싹 들어와야 되고 그걸 알아야지 그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코로나19 상황들을 그 몸소 겪는 거예요. 그 사람들, 청취자들하고 라이브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매일매일.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잃는 것도 많지만 또 얻는 것도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네. 우선 잃는 거는 건강, 네. 위기감, 경제, 옳지. 네, 그리고 당연히 내 주변에 늘 내가 경험했던 소중한 일상들을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얻는 게 또 있다라는 거죠. 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왜냐하면 네. 이 몸이 멀어지면서 네. 이렇게 서로 이제 고립이 어쩔 수 없이 건강을 위해서 지금 고립이 돼야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 연대감이라든가 공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더 필요했던 거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다 경각심을 갖고서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를 건강하게 보호하는 일이 결국엔 우리를 건강하게 보호하는 일이구나. 네, 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안타깝고 힘들고 이런 상황들은 너무 당연해서 네.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오히려 이렇게 그래서 얻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사람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대중들한테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가 건강하고 내가 버텨내야 다른 사람도 이제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위로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규리 씨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방송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하나의 중심이 되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것도 그렇고. 그 한 시간을 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고 하루에 정말 꼭 필요한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하는데 이번 코로나19 때는 어땠냐면 특별 방송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준비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지금 한 2월 말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온 것 같아요. 매일을. 그래요? 네. 그, 왜냐하면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서 그래서 그 정보들을 이렇게 찾고 준비하고 또 그냥 들어오는 취합되는 정보들도 있기도 하고. 근데 제 성격하고 또 내가 이런 거를 좋아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제가 그 가장 그 공포스러운 순간들을 제일 먼저 이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집안에서 그 정보 없이 그 공포 안에서만 있었으면 정말 남들보다 더 두세 배 더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무서운 상황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그 정보들을 취합을 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 함께라는 그 믿음이라면 못 해낼 게 없다라는 결론이 늘 매일매일 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이제 방송을 하게 됐고, 그리고 사람들,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마음으로 견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코로나 블루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꽤 많잖아요. 그리고 자영업자분들도 너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고. 근데 역시나 사람을 보고선 그 함께라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그래도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인으로서는 일종의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도 청취자를 위해서 위로의 말도 하고 재미있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이제 규리 씨도 이런 공인과 또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좀 그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살아온 그 여정에서 가장 힘든 때, 아까 힘들어서 산에 갔다는 말씀하셨지만 가장 힘든 것이
거였는지. 이제 제 삶에 이렇게 기로가 두 번이 있었는데 한 번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속절없이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가장 든든했었고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고 당연한 그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제가 25살 때의 일이었고 일찍 돌아가셨네요. 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임권택 감독님의 하류인생이라는 영화를 바로 크랭크인이 돼가지고 어머니 그 발인하고 다음 날부터 크랭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영화를 6개월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6개월 후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미뤄뒀던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우울증을 겪게 됐죠. 한 5년 정도. 그러시구나. 그때가 제 인생의 이제 가장 큰 그 고비 중 20대잖아요. 20대였죠. 네.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후회감은 그거는 어디서 채워지지도 못하겠고, 저 알아요. 저 알아요. 그걸 네. 어떻게 만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알아요. 저는 되게 낙천적이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저를 구제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해답을 찾느라고 힘들었었고, 그러셨구나.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제가 불을 안 켜고선 집에서 아예 그냥 집 안에 있는 작은 불빛들 있잖아요. 전자제품에 불 꺼놓으면 왜 TV에 빨간색 하나 이렇게 쬐만한 그 불 하나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은 그 불들만 남고 집에서 아예 불을 저녁이 됐을 때 불을 켜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불만 보고선 그냥 지형지물을 피해 다니면서 그냥 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방에 커튼을 다 쳐놓고선 방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문은 열어놔 있고 거실 쪽에서 해가 이렇게 뜨는지 밖이 좀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앉아 있다 어둠 속에 앉아 있다가 어두워야 밝음도 보여지는구나. 네. 이게 인생인가? 음. 그러니까 인생이 밝은 빛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내가 내 자신이 어둠 속에 나락에 떨어졌다라고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둠과 빛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게 인생이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그 생각으로 다시 이제 삶을 다시 영위하게 됐고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일들 10년 동안 겪으면서 블랙리스트. 네,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의 기간을 10년 동안 겪으면서 이제 상상치도 못할 경험들을 하게 됐고 미움 속에서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나라는 그 생각과 그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었는데요. 그 좌절도 했고 체념도 했고 포기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들을 다 겨우겨우 기어서 막 자갈밭에 뒹굴면서 가시밭에 찔리면서 막 피 흘리면서 10년을 지나왔고 그 숲을 지나서 온 지금에서 돌아보면요. 그 시기들이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러웠고 포기할까 했었지만 다른 한 손에는 선물이 이렇게 들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 그리고 그때 그 시간에 그 겪어왔던 것들이 토대로 지금의 내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삶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에게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그분들한테 위로해주기 위해서 왜냐면 어떻게 아플 건지 너무 알아서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든 막 라디오에서 선물을 막 쏘면서 제 나름대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좀 어떻게든 좀 힘을 드리고 싶어서 네.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랬기 때문에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잘 가고 있잖아요. 잘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나와 같은 곳이 아픈 사람들이 보면서 힘을 내야지. 쟤도 저렇게 해서 좀 웃고 있잖아, 지금은.
나도 이 시기를 잘 버텨내면 저렇게 웃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좀 갖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솜털이 돋는데. 응? 솜털이 돋. 왜요? 이게 통해요. 그 20대 어머니가 이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그 어둠과 빛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셨잖아요. 그 나이에. 그리고 10년의 블랙리스트 그 정말 어두운 터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제가 느끼기에 선물이에요. 밝으세요. 네. 이게 보면서 우리 김규리 씨 보면서 그 상당히 긴 연단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거쳤구나. 그리고 이런 모습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요, 산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한국화를 해요. 근데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너무 좋아하는 게 그 소재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소나무예요. 근데 소나무를 보고 있으면 얻는 지혜들이 되게 많은데 한 가지 지혜를 알려드릴게요. 그 소나무 중에 제일 예쁜 소나무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해송이에요. 바닷가 근처에 있는 소나무. 이 녀석들은 등껍질이 무슨 거북이 등껍질처럼 되게 두꺼워요. 그리고 쫙쫙 갈라져 있어요. 회송들 중에 더 예쁜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요. 바닷가 옆에 있는 돌산에 절벽에 있는 애들이 그렇게 예뻐요. 걔네들은 어떠냐면 몸을 베베 꼬여가지고 옳지. 되게 통도 크고 애들이 뭔가 용트름 하듯이 올라가요, 하늘로. 네.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그 기운이 그냥 쫙 느껴져요. 그래서 가장 예쁜 소나무가 해송, 바닷가 옆에 절벽에 암벽에 타고 있는 그런 해송들인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저 녀석들이 저 바위 틈을 뚫고선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자라왔을까? 소나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나무는 땅의 기운을 가장 크게 받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그 몸을 보면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보면 땅이 보이거든요. 땅 속이. 그러니까 곧게 올라간 애들은 땅이 곧고 그래서 뿌리를 그냥 쭉 내리면 되는 아이들이 그렇지. 쭉 네. 올라가고 이 해송 제가 말하는 그 해송 같은 경우에는 암벽 속의 틈에다가 뿌리를 넣어서 네. 그 조금만 틈을 계속 밀고 가서 영트리는 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몸도 같이 비비비비 꼬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소나무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매 순간 겪고 있을까. 그 소나무 입장에서는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여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지? 라고 자책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소나무를 보는 우리는 와 진짜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인생도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내 자신 스스로는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음. 난 정말 망가졌나 봐. 나는 너무 때가 탔나? 내가 왜 이런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몇 발자국 떨어져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누군가는 내가 해송을 바라보는 것처럼 저 사람 정말 견뎌가면서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산림복지진흥원 홍보대사 자격이 있으십니다. 진짜 그런 생각을 네. 해요. 그 마음으로 정말 버텼어요. 저도. 그래요. 아니 그림은 원래 그리셨나요? 전공이 그쪽인가요? 아니요, 전공은 쪽은 아니고요. 미인도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혜원 신윤보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러시면서 붓을 잡고 그때 뭐 여러 가지 운동도 하시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뭐 말도 배우고 검은고도 배우고 그때 그림을 그때 그리셨구나. 그림을 혜원 신윤복이니까 적어도 이 역할을 맡았는데 붓은 제대로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달 동안 이제 연습을 했는데 그걸로 너무 부족했어요. 재능이 많으시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무슨 명예다, 돈이다, 뭐 행복이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잖아요. 건강이다. 그런데 인생의 가치나 목표 중에 이것이 내 삶의 하나의 중심이다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주제가? 저는 건강이요. 오. 몸도 그것도 마음도 뭐가 계기가 있나요?
건강하지 않으면 모조리 다 소용이 없어요. 삶이 없는데 뭐 절벽에 이 낭떠러지 끝에까지 가본 그런 경험이 있던 건 아니고. 아니요. 우선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누워 있어야 되는 거면은 나가서 뭔가 움직여야 뭔가를 경험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건강하지 못해서 삶이 끝나게 되면 그러면은 모조리 다 소용이 없는 일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이다. 그 건강은 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도 너무 중요하다. 그렇죠. 그것은 항상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건강이 최우선이다. 우선 건강해야 뭘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명예는 내가 그냥 내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거는 부차적으로 오는 것이 명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돈 같은 경우는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뒤따라오는 거? 뒤따라오는 오케이. 거다. 어이, 좋습니다. 돈 때문에 따라가다 보면은 넘어진다. 네. 그래서 돈은 그렇게 그 삶의 기준에서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옆으로 좀 밀어놔 있던 것 중에 하나고요. 사랑은 뭐 언제든지 언제 올지 저도 잘 모르겠어서 그건 뭐. 그래요? 예. 지나간 게 아니고 앞으로 올게. 앞으로 와야죠. 앞으로 와야 되는데 언제 올지 몰라서 우선 포기. 제껴.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지. 우선 제껴.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아유, 안 신선하게 되죠. 보관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챙기라고 하면 가족. 아, 네. 가족과의 그 가족이 정말 제가 힘들었을 때 저의 큰 버팀목이 되어줬고 그리고 큰 울타리가 되어줬거든요. 지금 어머님은 이제 안 계셨고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형제가 좀 많아서 그럼 몇 형제예요? 딸 넷 아들 하나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우리 다섯이 제가 힘들 때 돌아가면서 견딜 수 있는 그늘을 그러시구나. 마련해줬어요. 아버님은 건강하시고요. 네, 아버지 건강하세요. 네. 그래서 좋을 때는 잘 몰랐는데 좋을 때는 가족들이 막 전화하거나 뭐 보자 어디 같이 가자 하면은 다 귀찮아서 되게 소홀했었었는데 제가 힘들고 나니까 힘들 때 가장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믿어주고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 규리씨께서 매우 기본적인 말씀을 좀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저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뭐 돈에 대한 거, 명예에 대한 거 이런 것도 같고. 근데 이제 제가 관심 갖는 부분은 그 정서의 건강이 있거든요. 육체의 건강, 네. 정신의 건강 사이에 우리의 감정, 기분, 정서 이걸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제 이 진폭이 심하고 이제 이것을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어떤 가운데 길을 내는 게 명상이고 치유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산림치유원에서 그렇죠. 옹달샘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산에 가면은 그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은 거만하고 오만했던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내가 발을 뻗어서 힘들게 올라가야 산을 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명상이라고 하면은 누군가는 그럼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죠. 산에 가서 그냥 어느 바위에 앉아서 그게 가만히 명상이에요. 앉아 있으면 네. 주변에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그래요. 바람이 싹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들려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산 안에 숲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안 보이는 바람이요. 얼굴 이렇게 결에 느껴지고 피부결에 느껴지고 그리고 소리가 들려요. 이 바람이 이만큼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비가 내리면 비가 어디부터 어떻게 오고 나한테 이쪽으로 오는구나라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니까 그리고 새들이 속삭이고 땅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먼지가 후 올라왔다가 쓱 가라앉는 것. 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서 그 소리를 듣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있는 그 자체가 명상이 아닌가. 나중에 명상 지도자 하셔도 되겠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명상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가만히 주변 소리를 듣는 것. 이건 도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나무를 하나를 지정해서 꼭 안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연 명상이라고 나무 명상이라고 네, 있어요. 나무 명상이라는 네. 방법이 있는데 네네네. 그 나무는 앉지 않아도 그냥 보기만 해도 아니면 내 마음속으로 걔한테 말을 걸어도 다 명상의 일환이에요. 그게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나무는 저한테 큰 힘을 줘요. 내가 상처투성이가 돼서 쩔뚝거리면서 달려가도 그냥 품어주고요.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나를 받아주고 그리고 내 얘기를 다 들어줘요. 그랬어? 이러면서 막지 않고 다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 나무 명상을 하나 되게 좀 많은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쭙고 네. 싶은 게 우리 김규리 씨의 꿈은 뭐예요? 꿈이요? 네. 그냥 이 순간, 그러니까 오늘은 나한테 주어진 기회의 날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과하지 않게 그냥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 즐기는 것. 그래서 그 매일에 내가 그런 마음 자세로 매일을 대하다 보면 또 10년 후에는 또 어딘가에서 있겠죠. 20대 때는 내가 30대에 뭐 할 거고 40대에 뭐 할 거고 막 계획을 세웠는데 살아보니까 그 소용이 없더라고요. 오.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멀리 뜬구름 잡지 말고 오. 내 앞에 있는 당장의 지금을 즐기자. 만약에 고통이 와도 고통도 함께 즐기자. 그러면 그 고통은 결국 나에게 뭔가 삶을 가르쳐 줄 것이고 진짜 힘들었던 때에 그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입맛 중에 짠맛, 매운맛, 단맛, 신맛 되게 많잖아요. 5가지의 오감, 미각이 있는데 이 중에 저는 매운맛과 짠맛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고통스러워했어요. 근데 힘든 걸 겪어보니까 어떤 게 제일 고통스러운지 깨달았어요. 바로 이렇게 맛을 못 느끼는 게 그게 고통스러운 거더라고요. 그런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혀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짠맛을 느끼거나 매운맛을 너무 느껴서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단맛이 막 느껴지는 때도 있으니 중요한 거는 맛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맛이 강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냥 그래서 오늘 하루에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게 저의 희망입니다. 그러네요.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의 블루, 코로나 사태에 답을 주셨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거 언젠가 지나가겠지만 또 오기도 할 텐데 고통을 즐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을 네.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뭐냐면 힘들죠.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든데 우리는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른이니까 이 다음 우리가 지금 견뎌서 잘 해결을 해야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좋은 세상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마스크 쓰고 저렇게 고생을 하고 학교도 못 가고 있는데 어른인 우리가 쓰러지면 안 되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시기를 모두가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결론 내셨습니다. 네, 오늘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김규리 씨, 저도 오늘 처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분 대단하시네요. 그 어려운 시기 고통의 터널을 거치면서 터득한 언어들이 치유의 언어입니다. 위로의 언어입니다. 철학자 같기도 해요. 평범해 보이는데 단단한 언어가 응축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고통을 거쳐가면서 생겨난 깊은 사색, 그것에 대한 인내를 거쳐서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통찰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방송도 하시고 또 배우도 하시고 또 이 홍보대사 역할도 하시고 또 산도 타시고 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치유자, 위로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구나 해서 저도 위로받고 오늘 또 힐링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또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10월 6일, 7일은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이 박람회가 진행됩니다. 그때도 여러분들 자리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김유리 씨 정말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곧 네. 봬요. 다시 10월 6일, 7일 기대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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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즐거운 시간 네,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